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자소서는 확실히 방식이 또 반대로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자소서 보면은 굉장히 길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가족 관계가 어떤 경우였는지, 그다음에 또 김태형 교수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족한 점도 심지어 그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외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특히 독일 자소서는 굉장히 짧게 써요. 근데 여기선 내가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회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어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자소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리고 그 자소서 쓸 때 천편일률적으로 사실 시작할 때가 저는 뭐 부지런한 성실한 아버지와 따뜻하신 어머니 밑에서 뭐 건강하게 잘 자라온 이렇게 시작해서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자소서의 혁명이라고 지금 이슈가 된 게 있는데 성장 과정을 쓰라는 칸에 한 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수직으로 컸고요. 지금은 수평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 과정이라고. 면접이건 자소서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 입장이 되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할 때도 저 질문을 하는 그 배경이 뭐고 취지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소서도 그 회사에 줄 수 있는 게 뭔지, 당신네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제 회장 모실 때 보면 와서 보고를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보고 끝나고 회장이 한두 개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 그거 막 주워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회장님들이 막 집어 던지는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작 그거는 공부를 않고 자기 말할 거리만 막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보고를 왜 하냐고. 내가 궁금한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작 자기 말할 것만 다 준비해서 오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혼낼 때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세요? 어땠습니까? 하기 싫으면 관둬 그러시죠. 지금 사보타지 하는 거야? 사보타죠. 내가 다 불러줬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 다 안 불러주셨거든요. 억울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아니 이제 누구나 그래요. 말이라는 거는 이게 빈틈이 많죠. 머릿속에는 다 있으신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거 알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야 거야? 이제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기억의 착각이죠. 자기는 생각하고 있으니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생활은 어떨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꾸만 여쭤보는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 혼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억울하거나 뭐 서글프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과민성 대장증세 스트레스 때문에. 대통령 얘기가 좀 길어지실 것 같아서 항상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어요. 왜 시험 보기 전에 꼭 이게 화장실 가야 되고 배 아픈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둘이 앉아 있는데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픈데 중간에 사실 많이 몇 번 나갔어요, 대통령.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싸는 것보다는 낫죠, 앞에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와. 그러면 표정을 보고 갔다 왔나 그러셨어요. 갔다 오면 어디까지 했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술하시고 2차 정상회담 하러 갈 때는 한 2, 3일 전부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예 관장을 하고 육로로 올라가는데 제가 만약에 차를 세우면 대통령도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차를. 야, 이거는 뭐 변고가 일어난 거예요. 육로로 가다가 차가 그렇죠. 쓰면. 경호원들 다 내렸는데 북녘땅에 연설 비서관이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이틀 동안도 안 먹었어요. 육로로 돌아오니까.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극한 고충이 직업. 있으셨네. 받으셨구나. 아니 실력이 있고 뭐 또 이렇게 역량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좀 그걸 없는 사람이 맞춰서 가려니까 힘들었죠. 저도 술자리에서 그래서 맥주를 잘 안 먹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제 욕할까 봐 항상 소주 먹으면서 버팁니다. 그것 때문에 독하다고 더 욕해요. 근데 오늘 강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통령이라는 건 한 나라의 리더잖아요. 근데 어떤 연설이 좋은 연설인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그 기준이 헷갈리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처음 스피치를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단어의 개수라든지 단어의 수준이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설문을 딱 꾸린 거예요. Again, it's my honor. It was an amazing evening. It's been an amazing 2-year period. And I love this countr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더 쉬운 언어로 조금 더 잘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권위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스피치가 더 나은 건지. 좋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게 좋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의 그 연설이 좋은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는. 쉬운 표현만 있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중학생 수준 이해할 수 네. 있게 써라.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사회책을 한번 가져와 봐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어려워. 예, 쉽게 전달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고. 교과서인데도 어려워요. 쉽게 전달하기가 더 어렵고. 어려워. 근데 그냥 대중들이 생각할 때 그냥 쉽게 결혼식장 갔는데 주례 선생님 말씀이 좀 길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짧으면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영 씨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1927년에 최초의 유성 영화가 나와요. 아,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이거 근데 너무 좋아요. 좋아. 아, 1927년 너무 좋아요. 연도 나오고 이런 거. 들어갑시다. 진짜 이 휴대폰 없을 땐 거의 왕처럼 지금 27년 나오면 8년이네. 27년도에 이제 재즈 싱어라는 최초의 유성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막 말을 하는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야, 영화에서 말이 나와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무성 영화 시절에 천재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이 잠깐 유성 영화에 기웃거렸다가 결국은 거의 대사가 없는 무성 영화 스타일로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Machine men with machine minds and machine hearts. You are not machines. You are not cattle. You are men.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제 대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무성 영화로 영화를 만드냐. 채플린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다.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영화가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 영화관에 들어와서 그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자신은 대사가 없는 무성 영화를 만든다. 역설적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리더들의 뭐 중요한 뭐 한마디 뭐 이런 것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 혹시 나중에 써먹으려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들을 때는 맞아. 아까 최초의 유성 영화가 몇 년도라고요?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야. 1920. 꺼내려면 없어요. 얘기한 뭐 우리 아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뭐 케네디니 링컨이니 예. 뭐 처칠이니 많이 그 많죠 명언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의 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억하는 명언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통령 연설을 듣질 않아요. 우리 그 국민들이.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 대통령 말 중에도 명언이 나오고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래도 명언 있잖아요. 이승만 뭉치면 잘 버텨줍니다. 예, 근데 예. 그것도 있잖아요. 전 재산이 27만 원. 리더의 말은 사실 과장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남은 거죠. 멋있게 이야기한 리더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망하면 그 말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네가 똥을 싸도 대중들은 환호할 것이다. 앤디 워홀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앤디 워홀을 모르니까 내용을 알아도 없어 보이잖아. 그냥 거의 똥을 싼 사람 쓸데없어. 같잖아. 앤디 워홀이 1927년에 한 얘기예요. 1927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진짜로 말이 누가 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리더의 말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평가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했던 연설들을 읽어보면은 누가 했는지 안 쓰고 읽어만 보면은 다들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좀 유토피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히틀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리더의 말이라는 게 참 그래서 오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그때 완전 이제 1차 대전 때 패배했고 말마르쉐 그 공화국 때 너무 더 경제적으로도 완전 땅바닥을 쳤으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자기는 계속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에도 네. 한 장면이 나오죠.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국 국왕이 독일의 이제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요. 영상으로. 딸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워낙 뭐 이 웅변에 있어서는 현존했던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말의 힘으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그 부담금에서 허덕이던 이제 독일 국민들을 다시 이제 집결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 바로 포퓰리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 히틀러 비교하는 거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둘 다 거의 같은 방식을 써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 굉장히 잘 귀를 기울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좀 약간 뭐 짜증까지 아니지만 조금 서운한 게 사람들이 항상 독일어 굉장히 딱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히틀러의 연설만 입어서 그래요. 히틀러 연설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항상 뭐 폴크, 뭐 구텐탁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독일어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그럼 좀 들려주세요. 독일어 잘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독일 할줄 알아요? 때 보면. 독일어 좀 공부를 조금 했었죠. 네네. 근데 약간 예를 들면 오늘 저와 함께 뭐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은 Hättest du Lust heute mit mir einen Wein trinken zu gehen? 딱딱하네요. 딱딱하네요. 엄청 딱딱한데? 굉장히 찔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리포트 제출하라는. 독일 사람이 외국에서 삐지기 쉽지 않은데. 아우 원래 애국심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야, 우리 프로가 애국심도 고취시켜주고.